안녕하세요. 디익스플레이너입니다. 2025년 AI 에이전트 이야기로 정말 뜨겁죠. 그런데 이 엄청난 기대 뒤에 사실은 아주 냉정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에이전트 역설의 속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한쪽에서는 4,500억 달러짜리 기회다라고 외치는데 다른 쪽에서는 아니, 프로젝트 10개 중 4개는 망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상하죠? 이게 바로 에이전트 역설의 정체입니다. 사실 이런 건 처음이 아니죠.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늘 겪는 뭐랄까 일종의 성장통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을 길잡이 삼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각 단계별로 뭐가 문제고 해법은 뭔지 차근차근 짚어보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사실 아주 간단한 데서 출발해요. 바로 AI 에이전트가 도대체 뭐야?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저마다 다르다는 거죠. 용어부터 헷갈리니까 기대랑 현실이 따로 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챗봇이랑 진짜 에이전트를 구분하는 거예요. 챗봇은 그냥 정해진 대본만 읽는 배우 같은 거라면 에이전트는 목표만 주면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까지 하는 감독 겸 배우인 셈이죠. 지금 시장에서 실망이야 하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 중 상당수가 사실은 그냥 챗봇에다가 AI 에이전트라는 이름표만 붙여 파는 에이전트 워싱 때문입니다. 이 둘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가트너 분석을 보면 이 현실이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에이전트 만든다는 회사가 수천 개인데 진짜 배기는 고작 130개 정도라는 거예요. 이 숫자 하나가 지금 시장에 거품이 얼마나 심하게 껴있는지 그냥 딱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기대치가 비현실적으로 높아진 걸까요? 누가 이렇게 바람을 넣은 건지 그 동력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재밌는 게 위아래 할 것 없이 다들 난리였다는 겁니다. 경영진은 돈 풀겠다 하고 개발자들은 우리가 해보겠다 하고 이렇게 회사 전체가 들썩이니 기대감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요. 이게 바로 하이프를 만든 주범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있죠. 바로 시장 예측입니다. 2030년까지 무려 4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60조 원짜리 시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런 숫자를 보면 기업들 입장에선 어떻겠어요? 이거 지금 안 타면 우리만 낙오된다는 공포감. 바로 그 FOMO가 시장을 지배하게 된 거죠.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이제 화려한 파티는 끝나고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실패하는 환멸의 골짜기로 들어섭니다. 특히 우리 같은 기술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진짜 문제들, 그 현실적인 벽들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가트너가 던진 이 숫자 40%.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시작한 프로젝트 10개 중 4개가 그냥 사라진다는 얘기니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럴까요?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놀랍게도 아주 간단한 수학이 있습니다. 바로 복합 오류 문제인데요. 한번 보세요. 각 단계가 95% 확률로 성공한다고 쳐도 이게 10단계만 쌓이면 전체 성공 확률은 60%까지 똑 떨어집니다. 20단계가 되면요. 36%밖에 안 돼요. 이러니 여러 단계를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자율 에이전트가 근본적으로 신뢰를 얻기 힘든 겁니다. 태생적인 한계죠. 자, 이 부분은 특히 우리 같은 보안 전문가들이 정말 눈여겨봐야 합니다. 에이전트는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공격표면, 즉 어택 서피스를 열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메모리 오염 공격,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에이전트의 장기 기억 속에 아주 교묘하게 가짜 정보를 살짝 심어두는 거예요. 그럼 평소엔 멀쩡하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거죠. 스파이를 심어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프롬프트 주입이나 권한 오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알던 보안의 판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일원이나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걸 이 통계가 보여줍니다. 실제로 기업 10곳 중 8곳이 에이전트가 멋대로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유출하는 등의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상상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 어두운 화멸의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희망을 좀 찾아볼까요? 기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깨달음의 오르막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들 실패하는 와중에도 분명 성공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과연 그들은 뭐가 달랐을까요? 성공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아주 뚜렷합니다. 뭐든지 다 해가 아니었어요.
대신 아주 좁고 명확한 문제 하나만 파고든 거죠. 고객 문의 처리, IT 티켓 분류, 사이버 위협 차단처럼요. 이렇게 목표를 딱 정해놓고 측정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지금 통하는 유일한 성공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이 성공 사례들 뒤에는 하나의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Human in the Loop, 줄여서 HITL. 우리 말로는 인간 참여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뭐냐면 AI한테 모든 걸 맡겨버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사람이 끼어들어서 확인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를 말합니다. AI는 조수, 인간이 감독인 거죠.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성공률 높은 방식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리액트 같은 프레임워크가 바로 이런 신뢰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냥 뜬금없이 답은 이거야 하고 던져주는 블랙박스가 아니에요. 얘는 먼저 이렇게 생각해보고 thought, 이걸 실행해본 다음에 액션, 결과를 지켜보자, observation 하는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과정을 전부 다 보여줍니다. 이러니까 우리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얘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알 수 있고 문제가 생겨도 디버깅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당연히 믿음이 갈 수밖에요.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모두 모아서 여러분의 조직이 이 험난한 길을 지나 생산성 고원에 안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개발자분들은 이 표를 꼭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어떤 도구를 쓰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맞는 옷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작업 과정을 하나하나 추적하고 싶다면 랭그래프가 좋고 여러 에이전트들이 팀처럼 일하게 만들고 싶다면 오소젠이 맞겠죠. 또 창의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면 크루 AI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는 것, 즉 올바른 프레임워크를 고르는 게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신뢰를 쌓으려면 결국 보안이 처음부터 설계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Security by Design이죠. 여기 있는 원칙들 사실 우리 보안하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에이전트 환경에서는 이게 몇 배는 더 중요해집니다. 샌드박스에서 돌리고 권한은 최소한만 주고 입출력 값은 무조건 검증해서 프롬프트 인젝션 맞고 모든 행동을 로그로 남겨서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꺼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꼭 에이전트여야만 해? 투자 대비 효과 계산할 때 사람을 도와준다는 기준으로 계산했나? 사람이 개입해야 할 지점, HITL은 명확하게 만들어뒀나? 같은 것들이요. 이 간단한 질문들에 답하는 것만으로도 아까 말한 그 실패하는 40%에 들어갈 확률을 확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AI 에이전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찾아야 할 가치는요, 사람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자율성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같은 전문가들의 능력을 몇 배로 증폭시켜주는 증강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걸 알아서 하는 완전한 자율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일하는 협업. 어쩌면 이것이 AI 에이전트의 진짜 미래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의 조직을 실패의 골짜기에서 성공의 고원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지금까지 디익스플레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